인텔 영상이니까 배지를 한번 달아볼까? 짠! 방송 준비 끝!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제가 PC 컨텐츠를 다룬 지가 벌써 꽤 오래됐는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조립 가이드도 요청을 해주시고, 또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작고 예쁜데 말도 안 되는 성능의 이 ITX 빌드도 많이들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새롭게 사무실을 바꾸면서 PC 쪽 컨텐츠도 꾸준히 해보려고 해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보고 싶은 하드웨어나 빌드들도 많이 알려주세요. 그 전에 오늘은 그냥 제일 빠른 거, 현재 개인용 PC 최고 성능 수준이 이 정도구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씩 하드웨어도 보고 제가 직접 사용해본 소감도 알려드릴게요. 프로세서는 13세대 인텔 CPU i9-13900K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불과 2년 전쯤에 한참 PC 빌드 열심히 할 때만 해도 뭐 용도별로 인텔이 더 나은 것도 있지만 AMD가 가성비가 좋아서 그쪽을 더 많이 맞췄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인텔이 판을 완전히 뒤집었죠. 이따 제가 뒤에서 뭐 게이밍뿐만 아니라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특히나 13세대 인텔 CPU가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에이수스에서 오버클럭한 지포스 RTX 4090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물은 처음 보는데요. 뭐 인터넷 짤로 벽돌이다, 커지다 다음번에는 에어컨 실외기처럼 두고 써야겠다,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재밌게 봤는데 실사용 리뷰들이 올라오면서 지금은 크기는 커졌지만 온도는 더 내려가고 성능은 더 좋아진, 그냥 말도 안 되는 성능 향상을 해냈다는 평이 더 많죠. 저도 PC 빌드 할 때 RTX 4090은 꼭 쓰고 싶은데 제가 좋아하는 ITX 빌드에 이게 가당키나 한 건지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메인보드는 제가 예전에도 게이밍 PC 빌드에서 빠지지 않고 사용했었던 ROG 막시무스 G790 익스트림을 사용했습니다. 수냉 쿨러도 에이수스 류진을 사용했는데요. 이게 벌써 두 번째 시리즈가 나왔네요. 메모리는 DDR5 16기가 4개로 64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이거는 현재 제일 빠른 에이수스 PC 빌드라고 불려야겠죠? 이미 출시 초기에 벤치마크 테스트는 많이 있으니까 저는 제가 실제로 이걸 저의 메인 편집 컴퓨터와 렌더링 머신 그리고 게이밍 용도까지 제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용도에 대입해서 사용해본 후기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래픽카드 의존도가 높은 게임보다도 제가 개인적으로 더 기대가 많았었던 컨텐츠 제작 관련 사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써본 그 어떤 프로세서보다 멀티태스킹 작업 효율이 가장 뛰어납니다. 정말로 맥스튜디오 M1 울트라를 포함해서도 이렇게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동작하는 프로세서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맥프로 영상을 올릴 때마다 벤치마크 점수를 보여드리면 그거 절반 가격이면 윈도우 PC 똑같이 맞춘다, 이 이야기를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계속 업무용으로 그 비싼 맥을 쓰는 이유는 벤치마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컨텐츠 제작을 하다 보면 뭐 적게는 2개, 많으면 4, 5개까지도 동시에 소프트웨어를 열어두고 작업을 하는데요. 뭐 맥이 인텔 맥이든 현재 애플 실리콘이든 OS 차원에서 워크로드 배분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 효율 코어와 성능 코어를 적용한 13세대 인텔 모바일 프로세서에서도 기대가 컸어요. 하지만 모바일 프로세서에서는 일단 체급 차이에서 오는 절대적인 성능의 한계치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체감될 정도로 이 빅리틀 구조가 효과적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번에 제가 써본 이 13세대 인텔 코어 i9-13900K는 티가 날 정도로 멀티태스킹 업무 환경에서 완전하게 체감이 됩니다. 부드럽고 끊김없는 태스크 전환을 가능하게 해줘요. 저는 보통 카메라로 촬영한 원본은 다빈치 리졸브를 거치고 다른 스마트폰 기기나 화면 녹화된 영상들은 미디어 인코더를 통해서 작업용 클립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실제 2D 효과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적용을 하고요. 그러면서 포토샵으로 2D 효과에 필요한 소스들을 중간중간에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리소스를 전부 끌어다 쓰는 이 다빈치 리졸브나 미디어 인코더를 돌려두고 그냥 잠깐 커피를 가지러 가거나 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워크로드 부하가 심한 작업들을 백그라운드에 둔 채로 동시에 계속 다른 태스크를 이어가고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쾌적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백그라운드에서 혹시 안 들고 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태스크에서 반응도 동일하게 빨랐고요. 그렇다고 백그라운드 태스크가 뭐 말도 안 되게 느려지지도 않았어요. 작업 관리자를 보면 동작하는 패턴이 좀 재밌는데요. 리소스를 다 끌었어야 하는 워크로드를 시키면 전체 스레드를 골고루 이용률을 높이면서 동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스크 전환을 하면서 오히려 당장 리소스 부하가 적은 라이트룸을 켜게 되면 이코어 이용률이 급격히 늘어나고 P코어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스탠바이 상태로 머물게 돼요. 메인 태스크에 P코어 할당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체감하는 라이트룸은 단독 작업일 때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빠르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태스크를 전환하는 순간 P코어도 리소스가 필요한 인코딩을 하는데 투입이 돼요. 이 전환이 엄청 즉각스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을 중간에 하더라도 처음에 예상했던 시간과 실제 걸린 시간이 크게 다르지 않게 작업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이코어의 백그라운드 작업 성능이 더 뛰어난가 봐요. 이게 동일하게 2개가 아니라 5개의 태스크를 번갈아 사용을 하는데도 끊김이나 멈춤 없이 아주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i7과 i9의 차이가 P코어가 아니라 E코어 개수 차이라고 했을 때 솔직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E코어의 역할과 성능이 더 큰 것 같아요. 뭐 여기에는 코어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겠지만 캐시 메모리가 늘어난 것도 이런 멀티태스킹 작업에서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가 맥을 사용할 때는 프리미어 프로 자리에 파이널 컷 프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단순히 속도 비교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적어도 다른 소프트웨어들은 플랫폼만 다르지 동일하게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멀티태스킹 쾌적함만은 저는 체감이 될 정도로 더 쾌적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야 워낙 잘해왔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특히 RTX 4090이랑 써봤더니 모니터 욕심만 더 나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이제는 4K 게이밍 시대가 열렸구나 싶습니다. 해상도 4K에 풀옵션에 두고도 게이밍 모니터 주사율 전체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프레임 확보가 잘 되고요. 하위 1% 프레임도 안정적으로 뽑아주는 모습인데요. 뭐 게임에서 CPU 역할이야 그래픽카드 일 잘 시키는 거죠. 그래픽카드를 아주 끝까지 다 뽑아 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아주 뿌듯합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게임들 그대로 다 돌려보면서 게임이 아니라 그냥 시청을 해봤고요. 특히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모던 워페어 2도 뭐 전쟁 영화 뺨칩니다. 얼른 캠페인 깨고 멀티 좀 해봐야겠어요. 이번에 소켓이 바뀌지 않아서 DDR4와 DDR5를 선택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CPU만 바꾸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아진 성능과 호환성까지도 이번 13세대 인텔 CPU는 여러모로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저는 사용해보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아쉽게도 이 굉장한 PC는 반납을 하고 다음에는 제 PC 빌드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예전처럼 좀 재밌는 컨셉이나 뭐 작은데 미친 성능의 컨셉으로 준비를 해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이번에 패키지도 좀 예쁜 것 같아요. 뭐 지난번 패키지가 더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번 패키지 좀 귀여워요.